야, 이호로 잡려나. 감히 시댁을 기만해? 친정엄마한테 빌라를 사줘? 시어머니가 던진 두부 한 모에 친정엄마가 30년 모으신 백자 그릇이 거실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저앉은 친정엄마의 굽은 어깨, 그 옆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슬쩍 들이미는 시누이, 현관에 굳어 선 맏며느리. 12년 동안 명절, 제사, 김장을 군말 없이 도맡아 온 회계팀 과장의 눈빛이 그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5층짜리 상가주택 1층 입구엔 최고가 매각 입찰 공고문이 대문짝만하게 붙었고 시댁 식구들은 발칵 뒤집혔는데요. 조용히 숫자를 다루던 맏며느리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12년치 안을 풀어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회계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는 38살 한세아라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 17년을 한 회사에서 숫자만 들여다보며 살아왔고 결혼 12년 차 맏며느리로 명절이며 제사며 김장이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도맡아 왔어요. 5년 전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5층짜리 상가주택 한 채를 마련해 1층은 시누이 카페에 2층은 시동생 학원에 내어주고 살아온 평범한 워킹맘이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친정엄마께 작은 빌라 한 채를 사들인 날 제 인생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도저히 혼자 담고 있을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사연을 보냅니다. 마감 보고서를 넘기고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니 시계는 이미 밤 10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지하철 막차를 겨우 잡아탄 저는 손잡이에 머리를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죠. 5층짜리 상가주택 1층 시누이 카페 간판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고 2층 학원 창문도 깜깜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을 누르는데 손끝이 시큰거렸어요. 도어록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거실 소파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앉아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그 옆 1인용 의자엔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시어머니가 소파 등받이를 손바닥으로 탁 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구두를 벗던 자세 그대로 멈춰서서 시계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어머님, 어떻게 이 시간에? 어떻게 들어왔냐는 말이 하고 싶은 거지? 내 아들 집인데 내가 못 들어올 때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나 저에게 한 발짝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외투 단추를 천천히 풀었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회사 마감이 있어서요.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 지금 식사 얘기가 입에서 나오니?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식탁 의자를 거칠게 빼서 앉으셨죠. 남편은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헛기침을 한 번 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좀 화나신 일이 있어서. 남편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끝을 흐렸어요. 친정 엄마한테 빌라 사줬다며? 시어머니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내리치며 물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의자 등받이에 거는 손이 잠시 멈췄어요. 네, 지난달에요. 그게 뭐? 시어른 환갑 한 번 호텔에서 못 모셔본 며느리가 친정 엄마한테는 빌라를 안겨드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 벽을 타고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엄마 친구분이 오늘 미용실에서 사돈 자랑하는 거 들었대. 동네방네 다 퍼졌어, 다.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식탁을 따다닥 두드리며 말했죠. 저는 식탁 맞은편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남편은 그저 자기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그건 제가 17년 동안 모은 제 돈으로요. 내 돈? 시집 온 며느리한테 무슨 내 돈이 있어. 시집 왔으면 다 시댁 돈이지. 시어머니의 외침에
식탁 위 유리컵이 잘게 떨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어깨 너머로 거실 시계를 한번 보았어요. 12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죠. 어머님, 그동안 명절이며 제사며 김장이며 한 번이라도 빠진 적 있었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지. 도리한 거 가지고 생색은. 12년 동안 우리 영감 환갑상은 차려봤어? 시누이 결혼할 때 예단은 누가 더 보탰는데?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식탁을 거듭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저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어요. 12년치 명절 비용 영수증이 머릿속에서 한 장씩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영감님 환갑은 제가 한식당에서 코스로 잡아드렸잖아요. 그게 환갑이야? 호텔 뷔페에서 친척들 다 모셔놓고 해야 환갑이지.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죠. 저는 남편을 한번 쳐다봤어요. 남편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여보, 한마디 좀 해봐. 제가 남편 쪽으로 몸을 살짝 돌리며 말했어요. 남편이 그제야 휴대폰을 내려놓고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일단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내려가셔서 좀 주무시고 내일 다시 얘기해요. 내려가? 내가 지금 잠이 오게 생겼어.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다. 우리 집 며느리가 시댁은 우습게 알고 친정만 챙긴다고.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엄마는 며느리 들릴 때 한 푼도 안 챙겨보낸 게 죄야, 죄.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어요. 그 손이 떨리지 않게 하느라 손가락에 힘을 주었죠. 어머님, 친정엄마는 30년 동안 백반집 일하시면서 저 하나 키우셨어요. 이번에 빚에는 옥탑방에서 모셔 나온 거예요. 비가 새면 슬레이트 한 장 갈면 되지. 빌라까지 사드릴 게 뭐 있어. 며느리 돈이면 그 돈으로 우리 도경이 카페 인테리어부터 새로 해줘야지. 시어머니가 다시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입술이 한 번 더 떨렸어요. 1층 시누이 카페가 5년 동안 월세를 절반만 내고 있는 사실이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죠. 어머님,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다시 말씀 나누는 게 어떨까요? 내일? 내일 또 회사 핑계 댈 거잖아. 시어머니가 식탁을 다시 내리쳤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일어나 시어머니 팔을 살짝 잡았어요. 엄마, 진짜 일단 좀 진정하시고. 제가 내일 출근 전에 3층 내려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현관 쪽으로 모시며 말했죠. 시어머니가 신발을 신으면서도 저를 한 번 더 노려보셨습니다. 두고 봐. 이 일은 이대로 안 끝나. 강씨 집안이 어디 호락호락한 줄 알아?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셨어요. 거실이 갑자기 진공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저를 돌아봤어요. 여보, 당신도 좀 적당히 하지 그랬어. 남편이 식탁 의자에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적당히?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 성격 알잖아. 그냥 친정에 좀 보태드렸다고 둘러댔으면 끝났을 일을 왜 그렇게 빌라까지. 그게 둘러댈 일이야? 내 돈 내가 쓴 건데.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한 단계 높아졌어요. 남편이 손바닥으로 자기 이마를 쓸며 말했습니다. 여보, 12년 살았으면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 그냥 좀 맞춰주면 안 돼? 맞춰주면? 내가 12년 동안 안 맞춰준 게 뭐가 있는데? 저는 식탁을 두 손으로 짚고 일어섰어요. 남편이 시선을 피하며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피곤하다 진짜. 일단 자자. 내일 얘기해.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한참을 거실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시어머니가 앉았던 자리엔 의자가 비스듬히 빠져 있었죠. 저는 그 의자를 천천히 제자리에 밀어 넣었어요.
벽시계가 12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알람보다 휴대폰 진동이 먼저 저를 깨웠어요. 가족 단톡방 강신의 가족방에 시어머니 이름으로 긴 문자가 올라와 있었죠. 맏며느리가 시댁을 우습게 아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단단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 아래로 한참 동안 12년치 서운함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곧이어 시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올케 언니가 좀 너무했네요. 시동생도 곧장 거들었죠. 형수님이 우리 집을 좀 가볍게 보시는 경향이 있긴 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그 문자를 한 줄 한 줄 다 읽었습니다. 남편은 옆자리에 없었어요. 이미 출근 준비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듯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옷장 문을 열었어요. 블라우스 하나를 꺼내 입으면서 거울 속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그 안에 있었죠. 회사 가는 지하철 안에서 단톡방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메시지에 새벽 사이 시누이와 시동생이 이모티콘을 줄줄이 달아두었어요. 저는 그 이모티콘들을 한참 들여다보다 휴대폰을 가방에 집어넣었죠.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으니 옆자리 김 부장님이 종이컵을 들고 다가오셨습니다. 한 과장, 어제 마감 늦게까지 고생 많았어. 김 부장님이 제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올려놓으셨어요. 저는 그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부장님, 점심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입에서 나왔어요. 김 부장님이 잠깐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구내식당에서 보자고. 김 부장님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회계 프로그램 대신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먼저 열었어요. 화면에 5층짜리 상가주택 등기부등본이 떴습니다. 소유자 칸엔 한세아 석자만 또렷이 적혀 있었죠. 저는 그 세 글자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 5년 전 매매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서류 맨 윗줄에 적힌 매수인 이름도 한세아였죠. 저는 그 종이를 책상 위에 가지런히 펼쳐 놓았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와 종이 위 제 이름 석자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알람도 없이 눈이 떠졌어요. 남편은 등을 돌리고 깊이 잠들어 있었고 어젯밤 식탁 위에 펼쳐두고 잤던 거래처 자료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보고가 있어서 토요일 오전을 통째로 쓸 생각이었죠. 저는 식탁을 치우고 노트북을 켰어요. 엑셀 화면에 어제 정리하다 만 거래처 단가표가 떠올랐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려놓고 막 첫 줄을 손보기 시작한 그때 현관 도어록 누르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손을 멈추고 현관 쪽을 돌아봤습니다. 엄마, 일어났냐?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외쳤어요. 손에는 시장 비닐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 비릿한 생선 냄새가 풍겨 나왔죠. 어머님 오셨어요. 저는 노트북에서 손을 떼고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신발을 거실 바닥에 툭툭 벗어 던지며 식탁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오늘 점심에 영감하고 도훈이네하고 도경이도 다 올라올 거다. 갈치 2손 사왔으니까 큰 거 2마리는 구이로 하고 작은 거는 조림으로 해. 시어머니가 비닐봉지를 식탁 위에 툭 던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비닐봉지가 제 노트북 자판 위에 그대로 떨어졌어요. 저는 노트북을 얼른 옆으로 빼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회사 자료 좀 정리하던 중인데. 여자가 주말에 일은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으며 외치셨어요. 시댁 어른 오시면 손부터 씻고 부엌에 들어가야지. 노트북이나 두드리고 앉아있게 생겼어?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제 노트북을 탁 덮어버리셨습니다.
화면이 꺼지는 소리에 가슴 안쪽이 한번 철렁했어요. 저는 입을 한번 다물었다 열었습니다. 몇 시까지 다 모이세요? 12시. 미역국도 새로 끓이고 영감이 좋아하는 깻잎장아찌도 꺼내. 시어머니가 식탁 의자에 털썩 앉으셨어요. 남편이 그제야 안방에서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 방금. 너는 잠이나 자고 있고 마누라 노트북이나 보고. 시어머니가 남편을 흘겨보셨어요.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욕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비닐봉지를 들고 싱크대 앞에 섰어요. 찬물에 갈치를 씻으면서 손가락이 시려오는 걸 견뎠죠. 12시가 되기 전에 미역국이 한 솥, 갈치구이 2접시, 갈치조림 한 냄비, 깻잎장아찌와 김치 2종지가 식탁 위에 차려졌습니다. 3층에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올라오시고 학원을 알바생에게 맡긴 시동생 부부, 1층 카페를 잠깐 닫고 올라온 시누이까지 7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형수님, 솜씨 좋으시네. 미역국 간이 딱 맞아요. 시동생이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형수님 음식 먹을 때만 입에 발린 소리 잘하더라. 시누이가 옆에서 갈치살을 발라내며 끼어들었어요. 형수님, 우리 어머니가 좀 직설적이셔도 다 가족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어제 일은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시동생이 갈치가시를 접시 옆에 가지런히 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았어요. 네, 서방님. 맞아, 언니. 우리 엄마가 입은 좀 거칠어도 속은 따뜻하잖아. 시누이가 옆에서 거들었죠. 시아버지는 그저 갈치만 묵묵히 뜯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입을 여셨어요. 근데 너 그 빌라 말이다. 식탁 위 공기가 한 번에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쪽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 돈이면 우리 영감 고이연을 호텔에서 떡하니 한 번 차려드릴 만했지. 며느리가 우선순위를 영 모른다 했더니 시어머니가 숟가락 끝으로 식탁을 톡톡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가 그제야 헛기침을 한 번 하셨어요. 밥 먹을 때 그런 얘기는. 영감은 좀 가만 있어 봐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말을 한 번에 끊으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다시 갈치 접시로 시선을 떨구셨죠. 저는 미역국 그릇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한 번 쓸었어요. 어머님, 친정엄마는 30년 동안 옥탑방에 사셨어요. 옥탑방이 뭐 어때서? 우리 영감도 신혼 때 단칸방에서 시작했어.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갑자기 휴대폰을 식탁 위에 척 올렸어요. 언니, 마침 얘기 나온 김에 말인데. 시누이가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엔 인테리어 업체 견적서가 떠 있었어요. 우리 카페 5년이나 됐잖아. 이번에 내부 싹 갈아엎으려는데 보증금 한 3천만 더 빼서 보태주면 안 돼? 어차피 가족인데. 시누이가 갈치살 한 점을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갈치가시를 발라내던 손이 그 자리에 멎었어요. 3천만 원? 응. 언니가 건물 주잖아. 시누이가 빙긋 웃었습니다. 시동생도 그 말을 듣자마자 숟가락을 멈췄어요. 형수님, 그러면 내친 김에 우리 학원 간판도 한번 새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요즘 학부모들이 간판부터 보고 들어와서요. 시동생이 미역국을 한 입 떠넘기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흡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가족끼리 다 그렇게 도와주고 사는 거지. 너도 친정에 빌라 사드릴 정신 있으면 시댁 식구들 가게도 좀 챙겨야지. 시어머니가 저를 한번 쳐다보셨어요. 저는 갈치가시를 천천히 접시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식사부터 마저 하시는 게 어떠세요?
제 목소리가 식탁 위로 잔잔하게 내려앉았어요. 남편은 그저 자기 앞 미역국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오후 3시 마지막 그릇까지 다 닫고 행주로 식탁을 훔치는데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거실 소파엔 시어머니가 다리를 꼬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행주를 싱크대에 걸어두고 거실로 나갔어요. 어머님, 왜? 시어머니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저 오늘 저녁에 친정 엄마 좀 뵈러 가려고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제 쪽으로 돌리셨어요. 거실 텔레비전 소리가 한순간 멀어졌습니다. 뭐? 엄마가 요새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셔서요. 저는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았어요.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너 지금 시집 어른들 다 올라와 계신 자리에서 그 말이 입에서 나오니? 점심상은 다 치웠고요. 저녁은 도윤 씨가. 친정 엄마가 그렇게 좋으면 시집을 왜 왔어?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식탁을 내리치셨어요. 식탁 위 빈 컵이 한번 들썩였습니다. 설거지 마치고 나온 시누이가 거실 입구에 멈춰 섰어요. 시동생 부부도 안방에서 나오다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베란다에서 거실로 들어왔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 올라와 계시는데 친정을 가긴 어딜까? 남편이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며 한마디 거들었어요. 여보, 점심 다 차렸고 설거지도 끝났어. 잠깐 다녀온다고. 저는 남편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좀 양보하면 안 돼? 엄마 마음 풀릴 때까지만이라도. 남편이 손바닥을 펴보이며 말했어요. 저는 남편의 그 손바닥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양보. 그 두 글자가 입안에서 쓰게 굴렀어요. 저는 안방에서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 쪽으로 몸을 돌리며 외치셨어요. 너 지금 이 문 열고 나가면 다시는 이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 저는 신발을 신으며 시어머니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오후 7시 친정 빌라로 곧장 가지 않고 회사 근처 카페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김 부장님이 창가 자리에 먼저 와 노트북을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한 과장, 토요일에 미안하게 됐어. 김 부장님이 자리를 권하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부장님. 제가 부탁드린 건데요. 저는 가방에서 미리 출력해온 5년치 임대거래 내역을 꺼냈습니다. 김 부장님이 그 종이를 한 장씩 천천히 넘기셨어요. 한 과장, 이거 보증금이 1층 카페하고 2층 학원 합쳐서 얼만지 정확히 기억나? 각각 500만 원씩이요. 시세보다 한참 낮게 받은 거예요. 저는 종이컵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했습니다. 월세는 시세 절반. 김 부장님이 안경을 코끝으로 내리며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5년 동안 제대로 들어온 달이 손에 꼽아요.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김 부장님이 종이를 식탁에 가지런히 놓고 저를 마주 보셨어요. 한 과장, 잘 들어. 월세 못 받은 거는 법으로 따지면 최근 3년치까지만 돈으로 받아낼 수 있어. 그전 2년치는 시간이 지나서 못 받아. 김 부장님이 손가락으로 종이 한 부분을 짚으셨습니다. 그런데 1층하고 2층이 보증금이 500만 원씩 걸려 있잖아. 못 받은 월세를 그 보증금에서 빼버리면 보증금이 0원이 돼. 저는 김 부장님 손가락 끝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0원이 되면요?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그쪽도 더 버틸 명분이 없지. 가게 비우고 나가라고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어. 김 부장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부장님, 그게 정말 가능해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 감정 빼고 숫자만 따지면 돼. 김 부장님이 안경을 다시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종이 위 빨갛게 칠해진 미납칸을 들여다봤어요. 밤 9시 친정 빌라 거실에 들어서니 친정 엄마가 작은 밥상에 앉아 콩나물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24평 빌라가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세아야 왔니? 저녁은 먹었어? 친정엄마가 콩나물을 다듬던 손을 멈추고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저는 친정엄마 옆에 가만히 앉았어요. 엄마, 손이 왜 이렇게 부었어? 친정엄마 손등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콩나물 좀 다듬었다고 뭐. 사돈한테는 내가 다음 주에 과일이라도 들고 한번 찾아뵐까? 친정엄마가 콩나물 머리를 톡 대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친정엄마의 굽은 어깨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엄마, 응? 이제 엄마는 사돈한테 안 가도 돼.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친정엄마가 콩나물 한 줄기를 들고 저를 가만히 쳐다보셨습니다. 밥상 위 형광등이 두 사람 얼굴을 노랗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친정엄마 옆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화요일 점심시간 회사 근처 부동산 사무소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김 부장님이 미리 전화로 소개해 주신 곳이라 사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자리를 권하셨죠. 한세아 씨, 김 부장님께 얘기 다 들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안경을 코끝으로 내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과 5년치 임대거래 내역을 꺼냈어요. 이걸 한번 봐주세요. 1층 카페하고 2층 학원이요. 저는 손가락으로 빨갛게 칠한 칸들을 짚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종이를 천천히 한 장씩 넘기셨어요. 의미 정도면 두 분 다 명분이 충분합니다. 가게 빼고 나가시라고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종이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죠. 다만 가족 사이라 감정이 크게 부딪힐 거예요. 한세아 씨가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어요. 준비됐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 증명 2통을 오늘 안에 보내겠습니다. 1층 사장님하고 2층 원장님 앞으로요. 부동산 사장님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장님 책상 위 달력을 한번 흘긋 보았습니다. 화요일 칸에 동그라미가 작게 쳐져 있었죠. 같은 날 오후 4시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친정 빌라로 곧장 갔어요. 친정엄마가 며칠째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어제 전화로 말씀하셨거든요. 엄마, 한방병원 같이 가. 저는 친정엄마 외투를 옷걸이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안 가도 돼. 잠 좀 못 잔 거 가지고. 친정엄마가 손사래를 치셨어요. 엄마 얼굴이 누렇잖아. 일단 가보자. 저는 친정엄마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한방병원에서 진맥을 받고 약을 한 봉지 받아든 친정엄마는 그제야 조금 편한 표정이 되셨어요. 세아야, 너도 회사 일도 바쁜데 이렇게까지. 친정엄마가 약봉지를 가슴에 끌어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챙길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프면 바로 말해. 저는 친정엄마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렸어요. 빌라 단지 입구로 들어서는데 검은색 SUV 한 대가 단지 안쪽으로 급하게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친정엄마 팔을 잡은 채 잠시 멈춰 섰어요. SUV가 빌라 1층 현관 앞에 그대로 멈추더니 운전석에서 시누이가, 조수석에서 시어머니가 차례로 내리셨습니다. 시어머니 손엔 마트 비닐봉지가 한 장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
저는 친정엄마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곧장 다가오셨어요. 사돈, 우리 좀 봅시다.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쪽으로 손가락을 까딱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친정엄마가 약봉지를 가슴에 더 꼭 끌어안으셨어요. 사돈, 어떻게 여기까지? 친정엄마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어머님, 엄마 지금 병원 다녀오는 길이에요. 일단 다음에. 저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사이로 한 발짝 들어섰어요. 네가 좀 비켜라. 시어머니가 손바닥을 휘저으며 외치셨습니다. 시누이는 그 옆에서 휴대폰을 슬그머니 꺼내 들었어요. 저는 그 화면에 빨갛게 깜빡이는 녹화 표시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가씨, 그 휴대폰 좀 내려놔. 저는 시누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언니, 그냥 기록 좀 남기는 거야. 우리도 나중에 억울할 일 있을까봐. 시누이가 휴대폰을 자기 쪽으로 살짝 돌리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이 친정엄마를 따라 빌라 1층 현관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친정엄마를 한 발짝 뒤에서 따라 올라갔습니다. 24평 빌라 현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셨어요. 사돈도 자식 키운 입장이면 이쯤에서 멈출 줄도 알아야지. 어디 며느리 등쳐먹고 빌라를 받아 챙겨. 시어머니가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친정엄마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약봉지만 만지작거리셨어요. 사돈, 우리 새아가 사준 거지. 내가 등쳐먹은 게 아닙니다. 친정엄마 목소리가 작게 갈라졌습니다. 등쳐먹은 게 아니면 뭐예요? 시댁 어른 환갑상 한 번 안 차린 며느리가 친정에다가는 집 한 채를 안긴 게. 시어머니가 마트 비닐봉지에서 두부 한 모를 꺼내 드셨어요. 이거나 받아 잡수쇼, 사돈. 시어머니가 두부를 식탁 위로 힘껏 내리치셨습니다. 두부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며 한번 튀어오르더니 친정엄마가 30년 동안 모으신 그릇장 유리문에 그대로 부딪혔어요. 쨍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문이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었습니다. 그릇장 안쪽 칸에 있던 백자 그릇 2개가 차례로 굴러떨어졌어요. 거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빌라 천장을 한번 흔들었습니다. 산산조각이 난 백자 조각들이 거실 마룻바닥에 새하얗게 흩어졌어요. 어머, 친정엄마가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으셨습니다. 엄마, 저는 친정엄마 옆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친정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깨진 조각을 하나씩 줍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거 너 아빠 제사 때 쓰는 거 30년 됐는데. 친정엄마 손끝이 백자 조각에 스치며 작게 베었어요. 엄마, 손 다쳐. 저는 친정엄마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친정엄마 손등에 가느다란 핏줄기가 번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사돈. 며느리한테 더 큰 거 받으면 되지. 시어머니가 식탁에서 손을 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누이의 휴대폰 카메라가 정확히 친정엄마의 주저앉은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깨진 조각, 갈라진 손등, 떨리는 어깨까지 화면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제 목소리가 거실 바닥에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그 휴대폰 지금 당장 꺼. 시누이가 흠칫하며 화면을 한번 가리려고 했습니다. 언니, 이건 그냥 끄라고.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시누이가 손가락을 움직여 녹화 버튼을 누르긴 했지만 휴대폰을 끄진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갔어요. 어머님, 왜 너도 한마디 하게?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저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저 다 봤어요.
우리 엄마 그릇장 깨신 것도, 우리 엄마 손 다친 것도요. 저는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보았어요. 그게 뭐, 누가 일부러 깼니? 두부 한 모 던진 게 죄야?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저는 더 말하지 않고 친정 엄마 쪽으로 돌아섰어요. 엄마, 일어나. 응급실 가자. 저는 친정 엄마 어깨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친정 엄마는 깨진 조각에서 눈을 떼지 못하셨어요. 새아야 30년이야, 30년. 친정 엄마가 작게 흐느끼셨습니다. 저는 친정 엄마 손등에 손수건을 둘러 묶었어요. 엄마, 그릇은 또 사면 돼. 엄마부터 챙기자. 저는 친정 엄마를 부축해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뒤에서 한마디 던지셨어요. 새야, 너 이거 가지고 또 무슨 짓 하기만 해봐라. 아주 강씨 집안이 가만 안 둘 거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빌라복도를 타고 울렸습니다. 저는 친정 엄마를 부축한 채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동네 응급실 의자에 친정 엄마를 앉혀두고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친정 엄마는 줄곧 손등에 붕대만 만지작거리셨어요. 새아야, 엄마가 너한테 짐만 되는 것 같다. 친정 엄마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저는 친정 엄마 어깨에 가만히 손을 올렸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너 시집 잘못 보낸 게 다 엄마 탓이지. 친정 엄마가 고개를 푹 숙이셨습니다. 저는 친정 엄마 어깨를 한참 끌어안고 있었어요. 진료가 끝나고 친정 엄마를 빌라까지 모셔다 드린 시간이 밤 10시 반이었습니다. 빌라 거실로 돌아온 저는 깨진 백자 조각들을 신문지에 한 조각씩 가지런히 모았어요. 그릇장 유리문 한쪽이 기울어진 채 어색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거실 식탁 위엔 시어머니가 던지고 가신 두부 한 모가 으스러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두부를 휴지로 감싸 봉지에 넣고 옆에 있던 김 부장님 명함을 손에 쥐었어요. 휴대폰 화면에 부동산 사무소 번호를 띄웠습니다. 밤 10시 50분 통화 연결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한세아 씨?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저는 깨진 조각이 담긴 신문지 뭉치를 한 번 더 내려다봤습니다. 3층도요. 3층 시댁 거주 공간까지 같이 정리해 주세요. 수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3층도요? 네. 그리고 건물 전체 매물로 내주세요. 제 목소리가 빌라 거실에 또렷이 내려앉았습니다. 일반 매매 말고 공개 입찰로요. 정해진 날짜까지 제일 높은 값 부르는 사람한테 넘기는 방식으로 부탁드려요. 정말 그렇게 진행하시겠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물으셨어요. 저는 그릇장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깨진 유리문 안쪽으로 친정엄마가 30년 모으신 그릇들이 텅 빈 자리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1층 입구에 입찰 공고문도 크게 붙여주세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요. 수화기 너머에서 부동산 사장님이 한번 길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위임장부터 작성하시죠. 저는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친정 빌라 단지의 가로등이 노랗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신문지에 싼 백자 조각을 한쪽 구석에 가지런히 놓고 그 옆에 앉아 친정엄마의 약봉지를 한 번 더 매만졌어요. 수요일 아침 8시 부동산 사무소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미리 위임장을 출력해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셨습니다.
한세아 씨, 어제 통화하시고 마음 안 바뀌셨죠? 부동산 사장님이 안경을 한번 매만지며 물으셨어요. 네,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5층짜리 건물 전체를 공개 입찰 방식으로 내놓고요. 1층 입구에는 공고문 크게 붙여주세요. 저는 위임장 마지막 칸에 한세아 석자를 또박또박 적었어요. 그리고 1층, 2층, 3층 세 곳의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 증명을 오늘 안에 동시에 보내주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한 번 더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3층은 어머님 거주 공간이라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도장을 종이 위에 꾹 눌렀어요. 빨간 인주 자국이 종이 위에 또렷이 박혔습니다. 회사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폰 진동이 2번 울렸어요. 가족 단톡방에 시동생이 새벽에 올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형수님, 어제 어머니랑 누나가 왜 친정 빌라까지 가셨대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저는 그 메시지에 답하지 않고 단톡방을 닫았어요.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김 부장님이 휴게실 쪽으로 손짓하셨습니다. 저는 종이컵에 물을 한 잔 받아 휴게실로 들어갔어요. 한 과장, 위임장 서명했어? 김 부장님이 의자를 빼주며 물으셨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요. 내용 증명 3통도 같이 보내달라고 했어요. 저는 종이컵을 2손으로 감쌌어요. 한 과장, 이제부터가 진짜야. 김 부장님이 안경을 코끝으로 내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정 한 번이라도 섞이면 그쪽에서 가족 얘기 들먹이면서 흔들 거야. 무조건 절차대로 가. 알겠습니다, 부장님. 저는 종이컵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어제 일은 다 적어놨지? 시간, 장소,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네, 어젯밤에 노트에 다 적어두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김 부장님께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김 부장님이 수첩을 한번 훑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했어. 이게 다 증거야. 점심시간에 사무실 자리로 돌아오니 휴대폰 부재중 알림이 7통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전부 시어머니였어요.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재생 버튼으로 눌렀습니다. 세아야, 어제 사돈한테 좀 심했나 보다. 미안하다고 전해라. 수화기 너머 시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한마디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래도 너도 너무한 거 알지? 시댁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말대답하는 게 어디 있어. 저는 음성 메시지를 끝까지 듣고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오후 2시 책상이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신우이 번호가 떴어요. 여보세요. 언니. 신우이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높았습니다. 언니, 이거 무슨 장난이야? 카페 보증금 빼라니, 가게 나가라니, 이게 말이 돼? 신우이가 숨도 안 쉬고 쏟아냈어요. 아가씨,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이따 다시 통화해.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언니, 잠깐만. 5분만. 끊을게. 저는 수화기를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전화기에서 손을 떼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책상이 모니터에 새 메일이 한 통 떠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보낸 발송 확인 메일이었어요. 내용 증명 3통이 모두 오전 11시에 우체국에서 정상 발송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화면을 껐어요. 오후 4시 회사 1층 로비에서 직원이 인터폰으로 저를 찾는다고 알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데 가슴이 한번 두근거렸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시동생이 로비 한가운데에서 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형수님, 시동생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형수님,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학원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시동생의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흘끔거리며 우리를 쳐다봤어요. 서방님, 손 좀 놔주세요. 저는 시동생 손을 떼어내려고 했습니다. 형수님, 한 번만요. 시동생이 더 세게 붙잡았어요. 그때 로비 안내 데스크에 있던 보안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손님께 손 떼주십시오. 보안 요원이 시동생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시동생이 그제야 제 팔을 놓았습니다. 서방님, 회사로 이렇게 찾아오시면 안 돼요. 할 말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세요. 저는 시동생을 한번 똑바로 쳐다봤어요. 시동생이 입을 한번 다물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학원생이 100명이에요.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형이라도 말 좀 해주면 좋겠는데 형은 또 어머니 옆에만 붙어서. 시동생의 어깨가 한번 떨렸어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5년 동안 월세 한 달도 제대로 안 들어왔어요. 그건 학원이 어려워서요. 5년이에요, 서방님. 저는 짧게 한마디만 더 했어요. 시동생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보안 요원에게 가볍게 목례하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시동생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반 5층 세입자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저 5층 세입자인데요. 네, 아주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길을 걷다 멈춰 섰습니다. 오늘 낮에 사장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우편함 앞에 한참 서 계시다가 우편물 한 봉투를 베란다 밖으로 그냥 던지시던데요. 세입자 아주머니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베란다 밖으로요? 네. 봉투 겉면이 노란색이었는데 그게 사장님이 보내신 것 같아서요. 저는 골목 모퉁이에서 잠시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아주머니,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그거 사진 찍어두신 거 있으세요? 제가 베란다 밖에 떨어진 봉투 사진 한 장 찍어뒀어요.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전화를 끊고 곧장 김 부장님께 그 사진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세입자 아주머니가 보내주신 사진엔 노란 우편 봉투가 길바닥에 갈기갈기 찢긴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화면 캡처로 따로 저장해 두었어요. 저녁 7시 퇴근해 4층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남편 손에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엔 시어머니의 카카오톡 알림이 줄줄이 떠 있었어요. 여보.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왔어. 저는 짧게 답했어요. 당신 진짜 미쳤어? 남편의 목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에 울렸습니다. 엄마가 지금 응급실 실려가셨대. 가슴 답답하다고. 남편이 휴대폰 화면을 제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잠시 보고 다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님은 괜찮으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사는 집을 통째로 경매에 내놨다는데. 남편이 목소리를 한 단계 더 높였어요.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성큼성큼 내려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저는 천천히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여보, 내일 당장 경매 취소해. 남편이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에 서서 말했어요. 내용 증명도 다 철회하고 부동산에 전화해서 다 없던 일로 해. 남편이 손가락으로 거실 벽시계를 가리켰습니다. 안 그러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안 있으면? 저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거실로 올라섰어요. 안 있으면 뭐? 저는 남편을 정면으로 마주봤습니다. 남편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여보, 이건 우리 가족이 한평생 살아온 집이야. 우리 가족? 저는 가방을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이 건물 등기부등본 한 번이라도 직접 본 적 있어?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여기 소유자 칸에 누구 이름 적혀 있어? 남편이 종이를 흘끗 보고 시선을 돌렸어요. 당신 이름인 거 알아. 5년 동안 1층, 2층 월세가 한 달도 제대로 안 들어온 거는 알아? 저는 가방에서 5년치 거래 내역도 꺼내 옆에 펼쳤어요. 남편이 종이를 한번 흘끗 보고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여보, 그건 가족이니까 좀 봐준 거잖아. 가족이면 5년 동안 한 푼도 안 내도 돼? 저는 종이 위 빨간 칸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가족이면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그릇장을 깨도 돼?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멈추진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신발을 벗고 거실로 올라왔어요. 여보, 엄마가 진짜로 깰 생각은 아니셨을 거야. 진짜로 깰 생각은 아니셨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한번 따라했습니다. 남편이 시선을 피하며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남편의 정수리를 내려다봤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그 자리에 또렷이 있었어요. 여보, 저는 식탁 의자를 빼서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 관계도 같이 정리하자.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한번 흔들렸어요. 뭐? 이혼하자고. 저는 식탁 위 등기부등본을 천천히 걷어들였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소리? 남편이 식탁을 손바닥으로 한번 짚었어요. 내가 12년 동안 무슨 말하면 당신은 늘 똑같았어. 엄마 성격 알잖아. 한 번만 양보해. 12년 동안 양보한 사람이 누군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남편이 입을 한번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거실 벽시계가 8시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밤 9시 친정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아야. 친정엄마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어요. 엄마, 약은 잘 드셨어? 응, 먹었어. 친정엄마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세아야, 엄마가 오늘 응급실에서 진료받고 누워있다가 생각을 좀 했다. 이번엔 엄마가 너한테 참으란 소리 안 할란다.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마음대로 해라. 엄마 걱정 말고. 저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진짜 괜찮아. 저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오니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둔 채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노트북을 펼치고 앉았어요. 김 부장님이 오후에 메일로 보내주신 자료 파일을 열었습니다. 가계 비우라는 요구 절차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창밖으로 3층 시댁 베란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한번 흘끗 보고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자정이 다 되도록 거실 소파에서 자료를 읽었어요. 안방 문 안쪽은 끝까지 조용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7시 알람보다 단톡방 알림 진동이 먼저 울렸어요. 저는 이불을 걷고 앉아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가족 단톡방 강신의 가족방에 신우이가 올린 영상 캡처 이미지가 가장 위에 떠 있었어요. 캡처 화면 속엔 친정엄마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그대로 박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 신우이가 길게 글을 적어두었어요. 올케 언니가 어머니께 무례하게 굴어서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한 번 더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미 친척 어른들이 이모티콘으로 줄줄이 호응하고 있었어요. 저는 답글을 적지 않고 그 캡처 화면과 신우이글 전체를 휴대폰으로 다시 한번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김 부장님께 그 사진들을 보내드렸어요. 회사 도착 전에 김 부장님 답장이 왔습니다. 한 과장, 이건 오히려 한 과장한테 유리해. 영상에 소리도 빠져 있고 앞뒤도 잘려 있어서 일부러 편집한 티가 다 나. 그쪽에서 먼저 영상 들고 나온 거 그대로 두고 한 과장은 추가로 한마디도 보태지 마. 저는 그 메시지를 2번 읽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오전 10시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펼치는데 사내 메신저로 안내 데스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세아 과장님, 동생분이라고 하시면서 면담 요청 메일을 보내신 분이 계세요. 어제 다녀가신 분 같은데 오늘은 미리 약속을 잡으셨어요. 저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다 짧게 답했어요. 비상계단 쪽 휴게 공간으로 안내해 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원증을 챙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어제 시동생이 로비에서 제 팔을 붙잡았던 장면이 한 번 떠올랐어요.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비상계단 옆 작은 휴게 공간 의자에 시동생이 어깨를 푹 내려놓고 앉아 있었어요. 손에 종이 한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수님, 어제는 진짜 죄송했습니다. 시동생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서방님.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시동생이 들고 있던 봉투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내밀었습니다. 이거 학원 통장 사본하고 권리금 시세 받아본 거예요. 형수님이 가지고 계신 미납 자료랑 한번 맞춰봐 주세요. 시동생의 목소리가 어제와 다르게 차분했어요. 저는 봉투를 받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서방님, 어제 그렇게 회사에서 큰 소리 내신 거는 다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마디씩 천천히 말했어요. 네, 형수님. 어제 집에 가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시동생이 고개를 한번 떨궜다 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출력해둔 엑셀 정리표를 꺼냈어요. 5년치 밀린 월세, 원금이 4,800만 원이에요. 연체된 만큼 더 붙여서 계산하면 6,200만 원이고요. 저는 종이 위 합계 칸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시동생이 종이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6,200만 원. 네, 서방님.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시동생의 얼굴에서 핏기가 한 번에 빠져나갔어요. 형수님, 이거 다는 못 갚아요. 학원 권리금 받아도 그만큼은 안 나와요. 시동생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방님, 그건 서방님이 정리하셔야 할 일이에요. 저는 종이를 가지런히 접어 봉투 위에 올렸어요. 저는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절차대로만 진행할게요. 시동생이 비상계단 난간을 한 손으로 짚었습니다. 형수님 형은 알아요? 형이 우리한테 매번 형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했는데. 시동생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잠시 시동생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했어요? 네, 형이 늘 그랬어요. 형수님이 회계팀이라 돈 잘 모은다고 가족이니까 알아서 봐줄 거라고요. 시동생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는 봉투를 가방에 가만히 넣었습니다. 서방님, 학원생들 환불 문제는 미루지 마세요. 한 분이라도 정식으로 문제 삼으시면 그땐 서방님 개인이 책임지셔야 해요.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시동생이 자리에 그대로 앉은 채 고개만 한번 끄덕였습니다. 저는 비상계단 철문을 열고 사무실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자리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 진동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5층 세입자 아주머니의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아주머니. 사장님, 점심시간 전에 잠깐 통화되세요? 세입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제 저녁에요. 사장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우리 집 문 앞에 오셔서 1시간 가까이 사장님 욕을 하셨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시 멈췄어요. 1시간이요? 네, 우리 며느리가 친정에만 빌라 사주고 시어머니 사는 집을 통째로 경매에 내놨다고요. 동네방네 다 알리겠다고 하시면서요. 세입자 아주머니가 한 번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저희도 마음이 좀 불편해서요. 다음 달에 이사 가야 할까요? 아주머니, 잠시만요.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휴게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아주머니, 이사는 절대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께서 다시 오시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시고 저한테 바로 연락 주세요. 알겠어요, 사장님. 세입자 아주머니가 한참 망설이다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1시간 동안 하신 말씀, 혹시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신 거 있으세요? 아, 제가 베란다 문 너머에서 시끄러워서 녹음 버튼을 우연히 눌러놨어요. 그게 도움이 될까요? 아주머니, 정말 도움이 돼요. 그 파일 저한테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점심 전에 보내드릴게요. 저는 통화를 끊고 잠시 휴게실 의자에 앉았어요. 오후 3시, 옆 미용실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세아 사장, 지금 통화 잠깐 돼? 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1층 신우이 카페 말이야. 오늘 갑자기 임시 휴업 안내문 붙이고 문 닫았더라고. 미용실 사장님 목소리가 빠르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동네 맘카페의 신우이가 우리 가족 건물을 통째로 빼앗아간 올케 어쩌고 글을 올렸는데 그게 캡처되어 동네 다 돌고 있어.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맘카페예요? 응.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글 댓글에 신우이 카페 단골이던 학부모 한 분이 글을 단 거야. 미용실 사장님 목소리가 한 톤 더 올라갔어요. 평소에 5,000원짜리 아메리카노 시키면 종이컵 더럽다고 손님한테 짜증냈다는 폭로를 쫙 적어 놓으셨어. 그러니까 다른 단골들이 줄줄이 비슷한 얘기를 댓글로 다는 거지. 댓글이 200개 넘기 직전에 신우이가 글을 내렸는데 이미 캡처본이 동네 부동산, 미용실, 세탁소 단톡방 다 돌았어. 우리 미용실 단톡방에도 왔어. 세아 사장. 미용실 사장님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세아 사장, 이건 그쪽이 알아서 무너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그냥 알려주려고 전화한 거야. 사장님 감사해요. 저는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오후 5시 퇴근 30분 전에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니 회사 정문 앞에 익숙한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회색 외투를 입고 정문 옆 가로수 아래에 팔짱을 끼고 서 계셨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에 앉은 채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옆자리 직원이 슬쩍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 과장님, 저분 누구세요? 아까부터 정문 앞에 계시던데. 아는 분이에요. 곧 내려갈게요. 저는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정문으로 나가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곧장 다가오셨습니다. 세아, 너 일로 와봐. 시어머니가 정문 옆 가로수 쪽으로 손짓하셨어요. 회사에서 퇴근하던 직원들이 흘끔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세아, 너 여기서 한바탕 할까? 아니면 좋게 끝낼래?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말씀하셨어요. 저는 잠시 시어머니를 가만히 보다가 정문 건너편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저쪽 카페로 가시죠. 저는 시어머니를 카페 구석 자리로 모셨어요. 자리에 앉기 전에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녹음 화면을 가방 위에 올려놓고 음료 2잔을 주문했어요. 어머님 말씀하세요. 저는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으며 2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세아, 너 어제까지는 그냥 화나서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오늘 보니까 너 진짜로 일 벌일 생각이지? 시어머니가 커피잔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그제 친정엄마 빌라 거실에서 두부 던지신 거 기억나세요? 저는 차분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릇장 유리문 깨졌고요. 친정엄마가 30년 모으신 백자 그릇 2개가 박살났어요. 친정엄마는 그날 응급실 가셨고요. 두부 한 모 던진 게 그렇게 큰일이니? 시어머니가 시선을 살짝 돌리셨습니다. 어머님, 그날 아가씨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녹화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가족 단톡방에 그 캡처를 올리셨고요. 저는 잠시 호흡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5층 세입자 아주머니 댁에서 어머님이 1시간 동안 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녹음돼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한 번에 핏기가 빠졌습니다. 녹음이라니 무슨 녹음? 세입자 아주머니가 시끄러워서 녹음 버튼을 우연히 누르셨다고 해요. 1시간짜리 파일이에요. 저는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봤어요. 시어머니가 커피잔 손잡이에서 손을 천천히 떼셨습니다. 한참 동안 카페 안엔 잔잔한 음악만 흘렀어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시어머니가 끝내 입을 여셨습니다. 어머님, 건물 경매는 그대로 진행돼요. 1층, 2층, 3층 시댁 식구들은 6개월 안에 다 이사 나가주세요. 저는 또박또박 한마디씩 말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 빌라엔 어머님도 아가씨도 다시는 발 들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가시면 저도 어머님께 정식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한번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세아, 너 이게 12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니? 어머님, 저는 가만히 시어머니 눈을 봤어요. 제가 12년 며느리였으니까 이 한마디 하는데 12년이 걸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저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가만히 한 번 더 눌러 정지시켰습니다. 밤 9시 4층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한가운데에 캐리어 하나가 펼쳐져 있었어요. 남편이 옷장에서 셔츠를 한 벌씩 꺼내 캐리어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옆 바닥엔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큼지막한 글씨로 이혼해라 4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글씨체가 한눈에 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저를 돌아봤어요. 여보, 그건... 저는 종이를 들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찰칵 종이를 사진으로 한 장 찍었어요. 그리고 곧장 김 부장님께 전송했습니다. 남편이 셔츠를 든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여보, 잠깐만, 그건 진짜 엄마가... 저는 종이를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잘 자. 저는 안방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거실에서 남편이 셔츠를 캐리어에 다시 던지는 소리가 한 번 났습니다. 저는 안방 침대 가장자리에 가만히 앉아 휴대폰 화면을 켰어요. 김 부장님께서 답장을 보내오셨습니다. 한 과장, 이거 잘 보관해둬. 내일 변호사 소개해줄게. 저는 휴대폰을 침대 옆 협탁에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 누웠어요. 천장 벽지 위로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9시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김 부장님이 알려주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서니 안내데스크 직원이 저를 회의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회의실 안엔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 변호사 한 분이 서류를 정리하며 앉아 계셨어요. 한세아 씨, 김 부장님께 말씀 잘 들었어요. 앉으세요. 변호사가 자리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챙겨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5층 상가주택 등기부등본, 5년 전 매매계약서, 결혼 전 적금 내역, 그리고 어젯밤 캐리어 옆에서 주운 종이 사진까지 차례로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한번 매만지며 서류를 천천히 살피셨어요. 한세아 씨 건물 산 시점이 결혼 4년 차로 돼 있고 매입 자금 출처도 본인 명의 적금하고 본인 명의 대출로 확실히 정리돼 있네요. 변호사가 등기부등본 한 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네, 그건 다 제가 모은 돈이었어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재산을 나눌 때 대상이 아닙니다. 친정엄마 빌라도 마찬가지고요. 두 가지 다 한세아 씨 단독 명의의 자금 출처가 분명하니까요. 변호사가 종이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입을 한번 다물었다 열었어요. 그러면 남편 쪽에서는요? 한세아 씨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머님께 정신적인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어요. 친정엄마 빌라에서 일어난 일, 5층 세입자 댁앞 행동, 그리고 이 종이까지요. 변호사가 시어머니가 쓰신 종이 사진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잠시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한세아 씨, 천천히 결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 결정하시는 게 있다면 이혼 소장 초안은 제가 오후에 바로 준비해 드릴 수 있어요.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초안 준비해 주세요. 저는 짧게 답했어요. 회의실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사무실을 나와 길을 걷는데 휴대폰 진동이 한 번 울렸어요. 화면에 시어머니 번호가 떴습니다. 저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다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세아야. 수화기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낮고 떨리고 한 글자씩 천천히 흘러나왔어요. 세아야, 우리 도윤이랑 이혼만은 안 된다. 시어머니가 한 번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건물은 다 내 거 인정할게. 내가 잘못했다. 저는 길 한복판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12년 동안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건물 명의가 누구 건지는 어머님이 인정해 주실 일이 아니에요. 등기부등본에 처음부터 제 이름만 있었어요. 수화기 너머가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세아야, 그래도 우리 아들 하나는 봐줘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작아지셨어요. 어머님, 그건 도윤 씨하고 제가 둘이 이야기할 일이에요. 어머님께서 결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저는 차분하게 한마디씩 말했습니다. 세아야. 끊을게요, 어머님. 저는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길 건너편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반 점심을 거의 걸은 채 길을 걷는데 5층 세입자 아주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어제 사장님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 집 문 앞에 한참 서 계시다 가셨어요. 세입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시아버님이요? 네. 벨은 안 누르시고 그냥 문 앞에 30분 가까이 서 계시다가 그냥 가셨어요. 저희 신랑이 베란다에서 내려다보고 알았어요. 저는 잠시 가로수 아래에 멈춰 섰어요. 아주머니,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다음에 또 비슷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네, 사장님. 저는 통화를 끊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평생 거실에서 헛기침만 하시던 시아버지가 5층 세입자 집 앞에 30분을 서 있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한참 동안 정리되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고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오후 3시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5층 상가주택 1층 신우이 카페 앞을 지났어요. 유리문엔 임시휴업 안내문이 어제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페 안쪽 구석 자리에 신우이가 혼자 앉아 있는 게 유리 너머로 보였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섰다가 그대로 지나가려고 발을 옮겼습니다. 그때 카페 유리문이 안에서 벌컥 열렸어요. 언니. 신우이가 카페 안에서 뛰쳐나오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언니, 잠깐만.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신우이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가씨. 언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신우이가 제 팔을 붙잡은 채 흐느꼈어요. 맘카페 글 다 봤지? 내가 그냥 화나서 한 거였어. 그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진짜 몰랐어. 신우이가 손등으로 눈가를 비볐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어요. 아가씨, 일단 안에 들어가서 얘기해. 저는 신우이를 카페 안구석 자리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알바생 한 명이 어색하게 시선을 돌렸어요. 저는 신우이 맞은편에 앉아 가방에서 종이 2장을 꺼냈습니다. 한 장은 5년치 미납 월세 정리표였고 다른 한 장은 어제 미용실 사장님이 보내주신 맘카페 캡처 묶음이었어요. 저는 그 2장을 신우이 앞 테이블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신우이의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한번 멈췄어요. 언니, 아가씨, 5년치 밀린 월세 합계가 여기 적혀 있어. 그리고 맘카페에 올라간 캡처는 동네 단톡방에 다 돌고 있어.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신우이가 종이 2장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언니, 나 어떡해. 신우이의 목소리가 한 번에 작아졌습니다. 아가씨, 카페는 이미 정리 단계로 가고 있어. 6개월 안에 비워줘야 해. 저는 그 한마디를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 빌라에서 휴대폰으로 찍은 그 영상 단톡방에서 내려줘. 그건 아가씨가 직접 해. 신우이가 입을 한번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알겠어, 언니. 신우이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단톡방을 열었어요. 저는 신우이가 어제 올린 캡처를 직접 지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캡처가 단톡방에서 사라지자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가씨, 카페 정리는 잘 마무리해.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카페 문을 나왔습니다. 오후 5시 회사 근처로 돌아오는 길에 2층 학원이 있는 건물 앞을 지나는데 학원 출입문 안쪽에서 시동생이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 유리 너머로 보였어요. 시동생의 손에 든 휴대폰이 한 번씩 흔들렸습니다. 학원 안책상 위엔 학생 명단으로 보이는 종이가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잠시 그 모습을 보다가 발걸음을 다시 돌렸습니다. 저녁 7시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세아야, 오늘 노인정에 다녀왔다. 친정 엄마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분했습니다. 엄마, 노인정 사람들이 뭘 하셔? 아니, 그게... 친정 엄마가 한번 숨을 고르셨어요. 사돈 어른이 오늘 오후에 우리 빌라 단지 경비실 앞에 한참 앉아 계셨다더라. 저는 길을 걷다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시아버님이요? 응.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셨다는데 경비 아저씨가 누구 찾아오셨냐고 여쭤봐도 대답을 안 하셨대.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저는 길가 가로등 아래에 잠시 섰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바로 관리사무소에 연락할게. 엄마 동의 없이는 빌라 단지 안에 외부인 절대 못 들어오게 부탁드릴 거야.
그래, 세아야. 저는 통화를 끊고 곧장 친정빌라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소장님과 짧게 통화한 뒤 외부인 방문은 무조건 친정엄마께 먼저 확인을 받도록 부탁드렸습니다. 밤 9시 4층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 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남편이 거실 한가운데에 자기 캐리어를 끌고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제 출근 무렵 들고 나갔던 그 캐리어였어요. 왔어.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거실로 올라섰어요. 여보. 남편이 캐리어 옆에서 그대로 무릎을 굽히려는 동작을 보였습니다. 저는 곧장 남편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여보, 그러지 마.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한번 떨렸어요. 여보, 내가 다 정리할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자.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남편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 진동이 한 번 더 울렸어요. 화면이 살짝 켜졌다 꺼지는 사이 시어머니가 보낸 메시지가 잠깐 보였습니다. 도윤아, 무릎이라도 꿇어라. 어떻게든 잡아.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제 시선을 따라 휴대폰을 흘끗 봤습니다. 여보, 그건 그냥 엄마가. 저는 가방을 식탁 의자에 가만히 내려놓았어요. 가방에서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이혼소장 초안 사본을 꺼냈습니다. 종이 한 묶음이 식탁 위에 가만히 놓였어요. 남편이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건. 여보, 12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말을 어제 처음 했어. 오늘은 두 번째야.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 번 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아. 남편이 식탁 위 종이를 손끝으로 한 번 만졌습니다. 진짜로 가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는 안방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잘 자. 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안에서 잠그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침대 위에 가만히 앉으니 거실에서 남편이 의자에 털썩 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협탁 위 휴대폰을 들어 친정엄마 번호를 띄웠습니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 통화 버튼은 누르지 않고 그대로 협탁에 다시 내려놓았어요.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깊이 들어와 본 적 없는 침묵이 안방 안에 가만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새벽까지 깨지 않고 잠이 들었어요. 월요일 아침 8시 출근길에 일부러 5층 상가주택 1층 입구를 한번 돌아갔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건물 입구 유리문 옆에 큼지막한 공고문이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최고가 매각 입찰 공고라는 글자가 멀리서도 또렷이 보였어요. 저는 잠시 그 앞에 서서 공고문을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지나가던 부동산 사장님 한 분이 휴대폰으로 공고문을 사진 찍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옆 미용실 사장님이 미용실 문을 열다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드셨습니다. 세아 사장, 출근하나 보네. 미용실 사장님이 빗자루를 든 채 다가오셨어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가볍게 목례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부동산에서 손님들이 줄줄이 와서 공고문 찍어가더라고. 동네의 소문은 이미 다 퍼졌어. 미용실 사장님이 빗자루를 한쪽으로 세우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공고문을 한 번 더 흘끗 보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전 11시 회사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5층 세입자 아주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죄송한데요. 오늘 아침에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또 우리 집 앞에 오셨어요. 세입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또 오셨어요? 네. 이번엔 우리 신랑이 마침 출근 전이라 문을 열어드렸는데 들어오시자마자 거실에서 1시간 가까이 사장님 험담을 하시다 가셨어요. 우리 신랑이 회사도 늦었어요. 결국 세입자 아주머니가 한번 한숨을 쉬셨어요.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안에 정리할게요. 저는 통화를 끊고 곧장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를 받자마자 차분한 목소리로 답하셨어요. 한세아 씨, 이 정도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자료로 충분합니다. 어제 받은 녹음 파일에 오늘 일까지 더하면 진행할 수 있어요. 네, 부탁드려요. 저는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은 보고서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지만 글자가 한 줄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후 1시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떴어요. 한세아 과장입니다. 도윤처야.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중년 여자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신지요? 나야, 도윤이 작은 어머니. 광주에서 한참 만에 전화한다. 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12년 동안 명절 때 두어 번 인사만 드렸던 시숙모님이었습니다. 작은 어머님, 도윤처야, 나도 이렇게 직접 전화하는 거 부담스러운데. 시숙모님이 한번 숨을 고르셨어요. 내 시어머니가 어제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한참을 울고 갔어. 강씨 집안 다 망한다고. 질부야, 그래도 한 번만 봐줘라. 이러면 우리 집안 망신이다. 저는 수화기를 잠시 손에서 떼고 한숨을 한번 쉬었어요. 작은 어머님, 강씨 집안 망신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질부야, 그건 그래도. 작은 어머님, 친정엄마 빌라 그릇장 깨신 건 어머님이고요. 동네 맘카페에 글 올리신 건 아가씨예요. 학원비 미리 받고 환불 미루다 학부모님께 신고당하신 건 서방님이고요. 저는 한마디씩 또박또박 말했어요. 수화기 넘어가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질부야, 내가 그런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시숙모님의 목소리가 한 단계 작아지셨어요. 작은 어머님, 그러시면 시어머니께 한번 자세히 여쭤보시고 다시 연락 주세요. 저는 일하던 중이라 이만 끊겠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한마디 남기고 통화를 끊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잠시 후 신우이가 짧은 글 한 줄을 올렸어요. 카페 폐업 신고 마쳤습니다. 짐은 3층으로 옮길게요. 그 아래로 한참 동안 아무도 메시지를 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단톡방을 닫고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어요. 오후 4시 사무실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학부모 한 분이었어요. 여보세요. 거기가 한세아 과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2층 학원에 다니는 아이 엄마인데요. 원장님이 학원비를 2달치 미리 받아가시고 환불을 자꾸 미루셔요. 학원이 곧 문 닫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혹시 건물주이시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학부모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김 부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통화를 그대로 녹취 버튼으로 저장하면서 답했어요. 건물 임대 관계랑 학원 환불 관계는 별개라 제가 직접 도와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환불 문제는 학원 원장님 개인 책임이니 학부모님께서 직접 정식으로 신고하실 수 있어요. 신고요? 네. 동의하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절차는 변호사님 통해서 자료를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학부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곧장 그 통화 파일을 변호사 메일로 전달했습니다. 저녁 7시 퇴근해 회사 1층 로비로 내려가는데
남편이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클리어 파일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다가왔어요. 오늘은 회사까지 어쩐 일이야? 저는 가방을 고쳐 매며 물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시간 내줘. 5분이면 돼. 남편이 클리어 파일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말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회사 옆 골목 벤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이 벤치 옆에 서서 클리어 파일을 천천히 펼쳤어요. A4 용지 5장이 가지런히 끼워져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자필로 다 적어왔어. 내가 신용대출 1억 8천 받아서 엄마 이사비랑 도훈이 빚, 도경이 카페 정리까지 한 번에 다 해결할게. 남편이 종이 첫 장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어요. 저는 종이를 한 장씩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남편이 어젯밤 늦게까지 쓴 듯 글씨가 군데군데 흐트러져 있었어요. 여보, 그러니까 이혼만은. 남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종이를 가지런히 정리해 클리어 파일에 다시 끼워 넣었어요. 여보, 일단 알겠어. 내가 생각해 볼게.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잠시 옅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여보, 진짜? 생각만 한다고. 결정은 내일 말해줄게. 저는 그 한마디 남기고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반 회사 정문 앞에서 남편을 다시 마주쳤어요. 남편의 얼굴이 어제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핏기가 한 번에 빠진 채 손에 든 휴대폰을 더듬더듬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여보, 왔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여보, 어제 그 각서 말인데. 남편이 휴대폰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은행 앱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신용대출 한도 조회 결과가 화면 한가운데에 큼지막하게 떠 있었어요. 7천만 원. 남편의 입에서 그 숫자가 한참 만에 나왔습니다. 내 연봉 한도만 딱 나오더라고. 1억 8천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남편이 휴대폰을 내리며 시선을 떨궜어요. 저는 잠시 남편의 정수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저는 클리어 파일을 남편에게서 받아들었어요. 이건 그냥 두고 가. 어차피 한도 조회로 끝날 종이었으니까. 저는 종이 한 묶음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보, 이혼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할 거야. 어머님이 쓰신 그 종이는 어머님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내용이 아니면 어디에도 쓸모가 없어. 저는 차분히 한마디씩 말했어요. 남편이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진짜로. 여보, 그제 어머님이 5층 세입자 댁에 또 오셨대. 그 댁 신랑이 회사도 늦었어. 그건 알아? 저는 남편을 정면으로 마주봤어요. 남편이 한번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몰랐지. 12년 동안 당신은 늘 몰랐어. 저는 클리어 파일을 들고 회사 정문 안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남편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모습이 정문 유리문 너머로 흐릿하게 비쳤어요. 정문을 통과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가방 안 휴대폰이 짧게 2번 울렸습니다. 김 부장님이 보낸 짧은 메시지였어요. 한 과장, 오늘 저녁 약속 잊지 말고. 사모님이 한 과장 좋아하는 갈비찜 미리 잡아놨대. 저는 그 메시지를 한 번 더 읽고 휴대폰을 가방에 가만히 넣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 자리에 앉아 오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조금 전 정문 앞에서 떨리던 손끝이 책상 위로 내려놓으니 제법 차분해져 있었어요. 저녁 7시 회사 근처 한 식당에서 김 부장님 부부와 식사 약속이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이 한 달 전부터 한번 같이 식사하자고 권하셨던 자리였어요.
부장님, 사모님이 저를 보자마자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한세아 씨, 우리 김 부장이 회사 가서 한 과장 얘기를 어찌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부장님, 사모님이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유, 사모님, 부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자리에 앉으며 답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갈비찜이 식탁 위에 차례로 놓였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을 무렵 김 부장님이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한 과장. 네, 부장님. 저는 김 부장님 쪽으로 몸을 살짝 돌렸어요. 이번 일 끝나면 회사 그만두는 거 한번 생각해봐. 김 부장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잠시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회사를요? 한 과장, 회계 실무가 12년이고 이번에 직접 임대차 정리하면서 본 게 그게 또 상경험이야. 김 부장님이 컵을 한번 들었다 놓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업계 인맥하고 자문 경험을 한 과장 실무에 붙이면 부동산, 자산관리 쪽으로 회사 하나 차려도 충분히 굴러가. 저는 김 부장님의 말씀을 한참 동안 들었어요. 한 과장이 6, 내가 4. 지분은 그렇게 하자. 자기 일이 분명하면 책임도 자기 거니까. 김 부장님이 안경을 한번 매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장님, 사모님이 옆에서 가만히 미소 지으셨어요. 한세아 씨, 우리 김 부장이 이런 제안 아무한테나 안 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부장님, 사모님이 제 손등을 한번 살짝 두드리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한참 동안 식탁 위에 가만히 내려놓고 있었어요. 12년 동안 회계팀 한자리에서 숫자만 들여다보던 제가 그날 밤 처음으로 다른 미래의 모양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밤 11시 친정 빌라 작은 거실에 들어서니 친정엄마가 김치찌개를 다시 데우고 계셨어요. 세아야, 너 좋아하는 두부 듬뿍 넣었어. 친정엄마가 국자로 찌개를 휘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식탁에 가만히 앉았어요. 친정엄마가 김치찌개 한 그릇을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엄마. 응? 엄마, 김 부장님이 같이 회사 차리자고 하셨어. 저는 숟가락을 한번 들었다 놓으며 말했어요. 친정엄마가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회사를? 부동산 관리 쪽으로요. 부장님이 6대4 지분으로 가자고 하셨는데 제가 대표를 맡는 거예요.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친정엄마의 눈가가 한번 흔들렸습니다. 세아야. 친정엄마가 천천히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 너무 많은 걸 참으라고만 했어. 시집가면 시집이 우선이라고, 며느리는 그러는 거라고. 친정엄마가 제 손을 더 꼭 잡으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친 게 너 12년 동안 그 집에서. 친정엄마가 말끝을 흐리며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닦으셨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의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어요. 엄마, 그건 엄마 잘못 아니야. 엄마는 30년 동안 옥탑방 사시면서 나 하나 키운 사람이야.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다 한 거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친정엄마가 눈을 감고 한번 길게 숨을 쉬셨어요. 식탁 위 김치찌개가 김을 부드럽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어 두부 한 점을 떴어요. 12년 동안 한 번도 입에 맞게 들어와 본 적 없는 따뜻한 한 끼가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경매 입찰 마감일 다음 날 오후 부동산 사장님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사장님이 책상 위에 결과지를 가지런히 펼쳐두셨습니다. 한세아 씨, 입찰 시작가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부동산 법인 한 곳에서 낙찰받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안경을 한번 매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결과지를 잠시 들여다봤습니다. 낙찰받은 곳은 김 부장님이 평소에 자주 거래하시던 자산관리 회사였어요. 건물을 통째로 인수해 내부를 새로 손본 뒤 임대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잔금까지 마무리되는데 2달 정도 걸리고요. 그 안에 1층, 2층, 3층 다 비워지셔야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일정표 한 장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일정표에 한 줄씩 적힌 날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차분히 답했어요. 일주일 뒤 3층 시댁 거주 공간에서 이삿짐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회사에 출근하느라 직접 그 장면을 보진 못했어요. 옆 미용실 사장님이 점심시간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세아 사장, 오늘 3층 짐 다 빠지더라. 외곽 쪽 24평 빌라 전세 얻으셨다는 얘기 들었어. 미용실 사장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네, 사장님.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시아버님이 트럭 옆에 한참 서 계시다가 마지막엔 그냥 조용히 차에 타시더라고. 미용실 사장님의 말끝이 살짝 흐려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잠시 가만히 들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거실에서 헛기침만 하시던 시아버지가 끝까지 한마디 사과 없이 떠나신 모습이 머릿속에서 한참 동안 정리되지 않았어요. 같은 주에 1층 카페와 2층 학원도 차례로 짐을 뺐습니다. 시동생은 학부모 한 분의 정식 신고로 환불 절차를 거치게 되었어요. 밀린 임대료 일부를 갚느라 차량까지 처분했다는 이야기가 미용실 사장님을 통해 다시 한번 전해졌습니다. 신우이는 폐업 신고 후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게 됐다는 소식이 친정엄마가 노인정에서 동네 분께 전해 들으셨어요. 가족 단톡방 강신의 가족방에서 저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협의 이혼은 한 달 숙려 기간을 거쳐 마무리됐어요. 결혼 후 함께 모은 통장 잔액과 가전, 가구는 정확히 절반으로 나눴습니다. 5층 상가주택과 친정엄마 빌라는 처음부터 제 단독 명의의 자금 출처가 분명해서 나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서류상으로도 또렷이 정리됐어요. 법원 앞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친 날 남편이 한 번 더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왜? 저는 가방을 고쳐 매며 답했어요. 엄마가 그날 그렇게까지 할 줄은 진짜 몰랐어. 남편이 시선을 살짝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남편을 바라봤어요. 몰랐다는 그 말. 저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12년 동안 너무 많이 들었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법원 정문을 나섰어요. 한 달 뒤 저는 12년 다닌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서 직원들이 마지막 출근 날 회의실에서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어요. 옆자리 직원이 제 자리에 놓여 있던 회계책 한 권을 가지런히 정리해 들고 왔습니다. 한 과장님, 새 회사에서도 자주 보시겠지만요. 옆자리 직원이 책을 건네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저는 책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김 부장님이 가만히 미소 짓고 계셨어요. 다음 달 저는 김 부장님과 정확히 6대4 지분으로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를 함께 차렸습니다. 이혼 위자료, 경매 낙찰 후 정산받은 재목, 결혼 전부터 따로 굴려온 적금까지 합쳐서 종잣돈을 마련했어요. 12년치 회계 실무와 이번 임대 분쟁을 직접 정리한 경험이 정당하게 인정받아 대표이사 직함을 가져왔습니다. 사무실 오픈 날 아침, 친정엄마가 미역국 한 솥과 시루떡을 들고 직접 찾아오셨어요. 세아야, 사무실이 참 환하다. 친정엄마가 사무실 입구에서 두리번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친정엄마 손에서 미역국 솥을 받아들었어요. 엄마, 여기까지 어떻게 들고 오셨어? 무거운데. 무겁긴 뭐가 무거워. 우리 딸 첫 사무실 오픈 날인데. 친정엄마가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한번 닦으셨습니다. 김 부장님, 사모님이 안쪽에서 나오시며 친정엄마 손을 잡으셨어요. 어머님,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부엌에서부터 미역국 냄새가 다 났어요. 부장님, 사모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친정엄마가 그제야 안심하신 듯 어깨를 한번 펴셨어요. 사무실 입구 한쪽 벽에 작은 액자 한 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와 제가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사진 속 친정엄마가 제 어깨에 손을 가만히 올리고 계셨습니다. 친정엄마가 그 액자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셨어요. 세아야. 응, 엄마. 저는 친정엄마 옆에 가만히 섰습니다. 엄마가 이 사진 매일 한 번씩 보러 와도 되겠니? 친정엄마가 작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매일 와요. 점심도 같이 먹고. 저는 친정엄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친정엄마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어요. 6개월 뒤 어느 주말, 친정엄마와 함께 동네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우연히 5층 상가주택 앞을 지나게 됐어요. 건물 전체가 외벽색을 새로 칠해 환해져 있었습니다. 1층엔 처음 보는 카페가 들어와 있었어요. 유리문 너머로 손님들이 가득 앉아 커피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그 앞에 멈춰서서 카페 안을 들여다봤어요. 세아야, 1층이 사람 많네. 친정엄마가 옆에서 가만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엄마. 저는 짧게 답했어요. 2층 학원 자리엔 작은 도서관이 들어왔다고 미용실 사장님이 며칠 전 알려주셨습니다. 3층 창문엔 처음 보는 가족의 화분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베란다 난간에 빨래 한 줄이 잔잔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창문을 올려다봤어요. 12년 동안 그 창문 안쪽에서 흘러나오던 무거운 공기가 이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제 팔에 손을 가만히 끼우셨어요. 세아야, 이제 그만 가자. 친정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와 발을 맞춰 천천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친정 빌라 거실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차렸어요. 식탁 위엔 친정엄마가 새로 무친 콩나물과 갈치조림, 그리고 미역국 한 그릇이 차례로 올라왔습니다. 거실 한쪽엔 깨졌던 그릇장 자리에 새로 들여놓은 작은 원목 장식장이 있었어요. 장식장 안엔 친정엄마가 새로 사모으기 시작하신 그릇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미역국을 한 입 떴어요. 엄마, 간이 딱이야. 그래. 친정엄마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는 김 부장님 사모님이랑 같이 점심 먹으러 가요. 사모님이 엄마 뵙고 싶다고 하셨어. 저는 갈치살을 발라내며 말했어요. 그래, 가자. 친정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식탁 위 형광등이 두 사람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미역국을 한 숟갈 더 떴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누구의 눈치도 살피지 않는 식탁이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 식탁 앞에서 친정엄마와 마주 앉아 오래도록 저녁을 먹었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2년 동안 맏며느리라는 이름 하나로 꾹꾹 눌러왔던 시간들이 친정엄마의 깨진 백자 그릇 앞에서 한 번에 무너지던 그날의 마음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소리 지르는 법도 모르고
누군가와 싸워본 적도 없는 평범한 회계팀 직원이었어요. 그저 등기부등본 한 장과 5년치 통장 내역, 그리고 회사 선배님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와 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만 참으면 가정이 평화로워진다는 말을 12년째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는 것도 사랑이라고 배웠지만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가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 자신이 없다면 결국 모든 것이 무의미하니까요. 오늘도 묵묵히 버티고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